똑같은 지표들. 자, 이강인 가르나초, 이강인 가르나초, 이강인 가르나초, 이강인 가르나초. 진짜 레전드다. 이강인 얘기 나온 김에 이강인 얘기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강인 무슨 맨유 이적설, 그리고 뭐 마테오 모레토도 심지어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강인 에이전트가 맨유랑 접촉했다, 이 정도 보도를 했던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강인 맨유 올 가능성 한 진짜 많이 쳐줄게요. 국뽕 넣어서, 국뽕 가득 담아서 확률 높게 보자면 한 2%?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일단 관련 뭐 영국 내 소식이 완전 찌라시더라도 진짜 찌라시 자체도 안 떴습니다. 그리고 뭐 찌라시뿐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자체가 안 떠요.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유일하게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왜 이적설이 나오냐면, 이강인 에이전트가 관종이에요, 관종. 이번에 이강인이 출전 시간을 좀 덜 받지 않습니까? 파리에서 워낙 덴벨레 폼이 좋다 보니까. 보시면 이강인 출전 시간입니다. 이강인 출전 시간인데 참 애매해요. 지금 파리에서 계속 교체 멤버로 나오고, 그리고 선발 이런 것도 막 챔스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 체력 좀 아껴준다고 이강인을 리그에 쓰는 거고, 중요 경기에선 보통 덴벨레 쓰고, 그래서 출전 시간이 지금 폼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도 뭐 엄프를 하는 거겠죠. 아 씨발, 출전 시간 이따구로밖에 못 챙겨주면 우리 나간다? 이지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찌라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입니다. 이거는 그저께 이강인 에이전트, 이분이 에이전트신데 뭐 자비 지랄도 자비 지랄도 장난이고, 게리도라는 분이 인스타 스토리에 이런 걸 올려요. 일단 맨유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 맨체스터. 근데 이것만 올린 게 아니에요. 이것만 올렸으면 뭐라고 말도 안 해.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그로 끄는 거야. 에버튼도 갔다가 아스톤빌라도 갔다가 리버풀도 갔다가, 아니 잉글랜드 구장 투어 한 거야. 그냥 지금 작년 맹가십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잉글랜드 그냥 경기장 투어 한 거야. 작년 영국 여행 갔던 맹가십이랑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브이로그야. 자기 인스타에 자랑한 거야. 아, 나 리버풀 경기장 가봤다. 나 아스톤빌라 경기장도 가봤다. 나 에버튼 경기장도 가봤어. 그냥 지랄한 거야. 아니 에이전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언플이잖아. 그냥 이강인 출전 시간 늘려달라고. 아니 누가 봐도 이강인 출전 시간 안 늘려주면 우리 진짜 나간다, 이 지랄한 거잖아. 우리 엄마가 봐도 알겠다 씨. 어쨌건 이 지랄 한 거 하나 가지고 막 이적설이 요즘 뜬다만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이적설 지금 나오는 거는 진짜 싹 다 찌라시다. 뭐 물론 여름 이적 시장 돼서 링크가 뜨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강인 맨유 올 확률 국뽕 가득, 진짜 가득 넣어서 본다고 해도 2% 미만. 이강인 서브웨이 안 좋아하나? 맨유 오면 스프에 샌드위치 무제한 제공인데? 옥수수 콘스프에 딱 서브웨이 샌드위치. 어쨌건 그런 거고. 그리고 이강인 에이전트가, 이강인이 예전에 마요르카에서 파리 이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개지랄을 했습니다, 에이전트가. 개지랄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물론 그것도 본인의 협상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인스타에다가 구단들 방문할 때마다 스토리를 존나 올리고 그랬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진짜 단순 찌라시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떤 소식이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완전 그냥 믿을만한 소식이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잠깐 얘기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이강인 맨유 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인이 맨유 온다면 과연 어떨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아니면 잘 될 것 같다, 뭐든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 적정 이적료 한 그래도 650억 적정 이적료 이 정도면 맞겠죠? 와, 엄대엄인데? 와, 진짜 엄대엄인데?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엄대엄이네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맨유 플레이 스타일이랑은 확실히 안 맞아요. 아,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강인 뭐 메짤라 자리에 써야 된다, 미들로 써야 된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많이 하시는데, 전 최종적으론 이강인은 뭐 거기 자리 백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주 포지션은 우측 2선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윙어든 아니면 공미 성향이든. 이강인 최종적으로는 우측 2선이야. 결국엔 지금 뭐 메짤라 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들 뭐 피지컬이 돼, 뭐 사이즈가 돼, 뭐가 돼. 물론 우측 2선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윙어 성향을 띠기에는 그래도 속도도 많이 느리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속도 느린 것도 조금 그게 있긴 해. 조금 뭐 프레임이 있긴 해. 막 완전 느린 편도 아니야. 빠른 윙어들에 비해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막 완전 느린 편도 아니고. 그치, 미들에 쓰기에 뭐 수비력적인 그런 아쉬움도 있을 거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한 450억이면 데려오면 좋겠다, 이 정도. 그리고 우측 2선에 이렇게 좀 싸게 선수를 두고 그 다음 스트라이커에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스트라이커에서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테타잖아요. 근데 마테타가 750억이에요
지금 이정료 이야기 나오는 건 750억. 근데 뭐 저희가 항상 말하던 뭐 요케레스, 델랍, 오시멘, 델랍은 빼더라도 요케레스, 오시멘 같은 경우에 1000억이란 말이야. 근데 요케레스, 델랍 이런 애들 안 사고 마테타를 산다면 이정료도 아끼고 주급도 조금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된 돈으로 지금 맨유 마테타를 영입하게 된다면 이선 보강을 확실하게 할 것 같아. 진짜 퀄리티 괜찮은 자원을 영입할 것 같아. 마테타를 영입한다면. 왜냐면 그 스트라이커에서 오버페이를 안 하고 아낀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쿠냐라든지 루크먼 이런 애들이 올 수 있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르츠 지르주 이러고 있네. 아 오겠냐고 맨유에. 총 들고 협상하면 가능할지도. 씹새야 이래도 안 와? 이런 느낌으로. 어쨌건 그 이전 영상에서 했던 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맨유 영입 우선순위 이게 1순위가 스트라이커, 2순위가 이선, 3순위가 미드필더, 4순위가 센터백이라고 합니다. 현재 맨유 우선순위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선도 일단 2순위잖아요. 스트라이커 다음으로. 근데 딱 이 정도인 것 같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테타 플러스 진짜 괜찮은 이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쿠냐나 루크먼 이런 선수들. 아니면 퀄리티 좋은 스트라이커. 뭐 요케레스가 될 수도 있고 오시멘이 될 수도 있고 뭐 셰슈가 될 수도 있고 블라우비치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예시입니다. 예시 이건. 요케레스 오시멘은. 플러스 이강인. 이거 둘 중에 뭐 고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뭐 이강인을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강인 맨유에서 어때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면 전체적인 이적료가 이렇게 두 개로 봤을 땐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러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더 투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땐 이적료가 비슷해 보여요. 딱 그냥 간단하게 놓고 봤을 땐 이러면 무조건 2번. 확실히 스트라이커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들이 많으시네. 일단 이 정도로 종료하고 그래서 딱 이건 것 같아. 만약에 퀄리티 좋은 스트라이커 요크레스나 오시멘 같은 선수 뭐 셰슈코든 블라우비치든 누구든 블라우비치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어쨌건 요크레스, 오시멘, 셰슈코 이런 선수들이 영입 확정이 되면 영입 협상이 완전 잘 돼서 영입을 해요. 그러면 쿠냐랑 루크먼한테 투자를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쿠냐, 루크먼 여기도 거의 1000억 부를 텐데 여기서 이미 1000억 썼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써 1000억을. 지금 맨유 재정 상황 봤을 땐 막 가르나초 800억에 팔리고 달로 600억에 팔리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심지어 맥과이어도 막 한 400-400억 정리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이 괜찮은 이선 플러스 괜찮은 스트라이커 두 명을 싹 다 영입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또이또이한? 그래서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이게 된다는 조건. 그래서 맨유 영입 협상할 때도 스트라이커 먼저 노린다고 하니까 1순위 스트라이커니까 스트라이커 협상이 이렇게 된다면 뭐 이강인 같은 선수 지금 어쨌건 파리에서 완벽하게 자리는 못 잡았으니까 이강인이 매물로 나온다면 전 데려올만 하지 않나. 딱 이 정도 생각. 이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엄청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럴 확률이 훨씬 높고 지금 이적 소스만 봤을 땐 마테타가 이적설이 지금 맨유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괜찮은 이선 데려온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잘 날 것 같아서 그렇고 이강인 또 영입 찬성하는 이유 중에 뎁스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뎁스가 지금 뭐 스트라이커 지금 뎁스만 볼게요. 호일룬, 지르크지, 치도오비 그다음에 이선 전체로 보겠습니다. 가르나초, 아마드 일단 이선에 놓겠습니다. 윙백으로 돌릴 수도 있긴 한데 가르나초, 아마드 여기 지르크지, 가로 그리고 이 씹새 마운트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두고 여기에 마이누까지 괄호로는 둘 수 있겠죠. 이렇게잖아. 또 없죠. 이 정도지. 또 있나? 뭐 안토니 복귀할 수도 있긴 한데 팔리는 게 정배니까 일단 뷔페 까먹었네. 근데 뷔페도 여러분 요즘 보면 아시겠지만 3선으로 놔야 돼 솔직히. 그러니까 2선에 놓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고정 툴은 3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선에 가로쳐두겠습니다. 근데 여기만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여기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왼발 선택지가 아마드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마드는 윙백 기용 가능성도 있음. 2선 왼발 선택지가 아마드밖에 없어요. 근데 아모림은 스포르팅에서 그 왼발 트링캉 엄청 2선으로 잘 써먹었던 기억이 있죠. 물론 이강인하고 트링캉 툴이 좀 다르긴 한데 트링캉은 진짜 역습 상황에서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도 괜찮기도 하고 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왼발 공격수라는 그 점만 놓고 봤을 땐 그래서 아마드 우윙백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돌린다고 하면 아예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강인은 괜찮은 영입일지도. 이적료 500억 미만. 그리고 이강인이 여러분 이강인 저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국뽕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국뽕 없는 건 확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소신 발언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국뽕은 저 진짜 없습니다. 한국 이런 프레임 다 빼고 선수로서만 보자면
한염이 아니라 아니 어쨌건 국뽕 없이 이 선수의 툴만 이 선수의 현재 폼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파리에서 벤치하고 있을 애가 아니에요. 요즘 덴벨레가 미쳐 날뛰고 있어서 그렇지 파리 같은 클럽에서도 충분히 주전 먹을 수 있는 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리에서 덴벨레의 미친 폼 플러스 파리의 공격 패턴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바람에 그래서 이강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폼만 놓고 봤을 때 이강인은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2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렇지 지금 폼 자체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요르카에서 그래도 커리어 하이 달성했잖아요. 그때 폼보다 전 더 올라온 것 같아. 선수가 뛸 때 폼만 놓고 보면 이강인 온더볼 괜찮아요. 지표만 봐볼까? 저 지표 봐본 적은 없는데 또 얘기 나온 김에 유로 모델리그 기준입니다. 유로 모델리그 다른 뭐 윙어 내지 공미 그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스탯이고 와 패스 스탯 봐라. 물론 리그왕이라서 리그의 경쟁력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와 뭐냐? 와 처음 봤네 이건. 패스 관련된 스탯입니다. 패스 시도 성공 근데 패스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뭐 패스 성공률 심지어 이런 패스 숏패스 뭐 미들패스 뿐만 아니라 롱패스라든지 키패스 뭐 파이널 서드 안으로의 패스 이런 것도 와 뭐냐? 그래 요즘 폼 괜찮다니까 여러분. 제가 괜한 말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다,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드리블로 째끼는 거 있잖아요. 탈압박 이런 거 말고 드리블로 1대1 상황에서 째끼는 지표는 좀 낮긴 하네. 아니구나 시도가 낮은 거구나. 시도가 낮은 거네. 이게 그겁니다. 드리블 성공률 Successful Take One Percentage 이게 수비수랑 1대1 상황에서 그냥 이 선수를 제낄 수 있냐 없냐 이 선수를 몇 퍼센트 확률로 제낄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 유럽 모델리그 윙어들 내지 공미 기준으로 2등입니다. 2등 100명 중에 2등. 와 지리네 이건. 그러니까 무조건 수비수 최소 1명은 벗겨낼 수 있다는 뜻이죠. 수비수 2명은 달고 다닌다는 얘기라.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선 단점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뭐 이런 온더볼 관련된 능력치라던가 볼 운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괜찮죠. 볼 운반도 진짜 최상위 지표고. 그래서 지금 메뉴에 없는 것들 진짜 브루노가 혼자 하고 있잖아. 이런 거 패스 찔러주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강인은 그런 선택지도 높여줄 수 있고 심지어 브루노한테는 없는 온더볼 능력 드리블 능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만 놓고 봤을 때 진짜 국뽕 다 빼고 선수로만 놓고 봤을 땐 이적료 500억 미만 이 정도라면 전 찬성. 이러면 당연히 스트라이커라든지 다른 포지션에 더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스트라이커도 마테타 말고 더 괜찮은 애 올 수도 있는 거고 미드필더나 센터백에도 더 괜찮은 애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뇌피셜 그냥 선호도 조사. 왜냐면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는 진짜 가능성이 1도 없는 1 정도는 있다. 가능성이 1 정도밖에 없는 그런 찌라시기 때문에 이강인 맨유는. 그래서 그냥 혹시 맨유 오면 어떨까 정도 저희가 얘기해본 거고. 에이 나초랑 이강인을 왜 비교해 이씨. 대가리 깨져도 이강인이지. 어떻게 여기서 나초 고른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나초를 골라? 근데 아니 나초 지표 한 번만 보자. 최근 지표는 저 또 안 봤는데 같이 한번 봐보자. 이게 5대 리그 이것도 공미 내지 윙어들 비교한 겁니다. 나초 장점 찾았어요. 옐로카드 많이 안 받으셔. 옐로카드 경기당 0.03개 이거 강점. 그리고 그래 확실히 뽀른반은 괜찮네. 근데 이거 이강인도 괜찮았던 거라 뽀른반 괜찮고. 오 그래도 슈팅 때리는 횟수는 많아요. 슈팅 때리는 횟수 숫자가 많은 거고. 그리고 XG 값도 높긴 하네. 근데 이건 XG 값이 높은 거지 받는 기회 대비 골이 너무 적어. XG 값 대비 골이 와 이거 무슨 결정력이야 이건? XG 값 대비 골이 뒤에서 4등입니다. 100명 중에 96등이란 소리죠. 오 쉣. 좀 이건 좀 충격적이네. 패스 관련된 건데 자 이게 가르나초입니다. 패스 관련된 수치 하나하나 안 넓을게요. 숏패스 롱패스 뿐만 아니라 이런 공격적인 패스 키패스라든지 파이널 서드 패스. 와 이거 충격적이다. 공격적인 패스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패스 파이널 서드 패스 키패스 뭐 예상 어시 이런 거랑 다 포함이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데 자 여러분 치유 안구정화 타이밍 이강인 아까 똑같은 그 지표들입니다. 똑같은 지표들. 자 이강인 가르나초 이강인 가르나초 이강인 가르나초 이강인 가르나초. 진짜 레전드다. 이거 근데 패스 관련된 수치니까 원래 이강인은 패스 강점이 확실히 있었잖아요. 가르나초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었고. 왜 쪼개냐 니 팀 선수야. 맞네? 우리 팀이에요? 맞네 우리 팀이네. 그래 우리 팀 선수니까 쪼개지. 원래 까도 우리가 까. 남들이 까면 짜증나잖아. 까도 우리가 까는 거야.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운반은 돼 운반. 볼 운반은 돼. 운반적인 측면에선 강점이 있네 확실히.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요즘 현대 축구에서 온더볼 그러니까 드리블 안 되는 윙어 중에 탑을 찍은 윙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전엔 많지 뭐 베컴이라든지 그런 애들. 근데 요즘 현대 축구에서 윙어들 중에 이선들 중에 드리블 안 되는데 온더볼 드리블 안 되는데 진짜 탑이라고 말할 만한 선수가 있어? 솔직히 아무나 얘기해봐.
어쨌건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생각하시기에 온더볼 안 되는 윙어 중에 그래도 뭐 중상위권, 상위권 이런 윙어들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드리블, 수비수를 제껴내는 그런 드리블 능력, 온더볼 관련해서 수비수를 1대1 드리블로 제껴내는 게 100명 중에 93등입니다. 93등. 100명 중에 93등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수를 드리블로 제껴낼 수 있는 드리블 시도 대비 성공 확률이 100명 중에 93등입니다. 와우, 충격적이죠 이것만 보면. 근데 이 확률, 째껴낼 수 있는 확률, 이강인 같은 경우에 너무 이러니까 국뽕 유튜버 같은데 100명 중에 2등. 드리블 시도 대비 성공 확률,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충무공 맹가십TV.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참혹하지 않나 해당 수치는. 많이 참혹하긴 해. 근데 진짜 찌라시예요 이강인은 아직까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으로 가르나초 대 이강인이면 이강인이 낫다 이런 거지 맨유 올 확률이 많이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소식으로 보면 이강인 맨유 올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 진짜 많이 희박하다. 다 찌라시나 다름이 없는 소식들이다. 그래서 일단 걸러 들으시고 여름 이적 시장 다가오면 그때 소식들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